방역 패스가 의무화된 첫날입니다. 백신을 맞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시민들, 그걸 확인해야만 받아줄 수 있는 상인들. 그 사이에 접속 오류라는 장애물까지 등장해 크고 작은 실랑이를 빚어냈습니다. 긴 줄을 참아낸 뒤에야 일상 공간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시민들에게 만감이 교차했던 하루였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좀 더 안전하자고 도입한 방역 패스는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방역 패스 단속 첫날, QR코드를 찍고 백신 접종 인증을 받으려는데 인증창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은 오늘부터 출입 명부에 손으로 개인정보를 적을 수도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더라도 끝내 QR코드는 나오지 않고 결국 안심콜로 출입 명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테이블에 앉혀놨다가 송이밭에 계속 여기 서 있어야 할 수는 없으니까 앉아서 뭘 이렇게 저희가 해드리긴 했죠. 문제는 백신 접종 확인입니다. 점심 무렵이 지나면서 뒤늦게 QR코드는 나왔지만 백신 접종 정보는 여전히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조치를 위반하면 식당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에 업주는 첫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에 운영 중단 열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QR 인증이 먹통이 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확인을 생략하고 영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접속이 안 돼가지고 못 보여주는 거니까 손님 입장에서 짜증이 나고 5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몇 번 계속 어플을 실행했다 말았다. 오늘의 혼란은 오전 11시 40분 무렵부터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쿠브 서버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빚어졌습니다.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패스 등 접종 증명을 할 수 있는 앱 대부분도 먹통이 됐습니다. 계도 기간은 무색했습니다. 한 주간의 테스트 시간이 있었는데도 실제 도입 첫날부터 문제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전자출입명부나 쿠브 앱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대책은 아직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과 내일 점심에도 또다시 인증 먹통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중심으로 한 인증 시스템 자체가 장년층 이상에겐 장벽과도 같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컴퓨터 세대가 아닌데 60대 이상 사람들, 젊은 분들 어떻게 되는데 오늘처럼 갑작스런 상황에서 새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앱을 껐다 켜는 등의 과정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큰 업소는 그나마 낫습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할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나 작은 영업장은 더욱 난감한 하루였습니다. 기왕 도입한 제도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영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계세요? 네, 신분증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카페를 운영하는 정민정 씨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방역 패스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휴대폰에 증명서가 바로 있으면 다행이지만 잘 모르는 손님에게 도움을 주다 보면 기다리던 다른 손님은 떠나기 십상입니다. 이번에 백신 패스까지 저희 보러 확인하라고 하시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불편하고 안 그래도 매출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좀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소비자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갈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장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전 씨의 설명입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은행 홈페이지도 가서 또 확인하는 과정까지 너무 힘드셔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테이블을 그냥 떨어뜨려서 앉는 걸로 대처를 했어요. 근데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방역 패스 도입에 속수무책입니다. 무인 점포인데 방역 패스 검사할 사람을 둬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계도 기간 일주일 만에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입니다.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 매장의 주인은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무인으로 3년 동안 점포를 운영했는데요. 오늘부터 방역 패스 검사가 의무화하면서 본업도 제쳐두고 이곳에 나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손님 대다수가 학생인데 청소년 가운데 접종 완료자가 많지 않아 카페엔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1인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1인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거고요. 1인 이용이 허용이 된다면 확인하기 위해 사람이 상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소상공인 단체들은 방역 패스를 재검토할 것과 꼭 해야 한다면 인건비를 포함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이번엔 백신 소식입니다. 오늘은 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된 첫날이기도 하죠. 사전 예약은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현장을 가봤더니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40대 최은희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3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가족들 생각해가지고 좀 빠르게 오게 됐어요. 4개월 간격에 맞춰 예약해놨다가 병원을 찾은 어르신도 있습니다. 원래 23일 날 맞기로 했는데요. 그 3개월 이제 앞당긴다는 소리를 듣고 해당상이 돼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오늘 가능하다 그래서. 오후 2시 반 현재 이 병원에서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 80여 명이 예약 없이 병원을 찾으면서 이렇게 붐비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늘 0시부터 시작한 사전 예약을 통해선 오후 5시까지 163만여 명이 예약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3차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가파르게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 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57% 낮았으며 이를 60대 이상으로만 분석할 경우에 92.2% 이상의 감소 효과가 3차 접종이 순조롭게 속도를 내기 위해선 대비가 필요합니다. 3차 접종을 위해서 지난 12월 1일부터 위탁 의료기관 요일제 운영을 주 3일에서 주 7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당일 접종이 몰리면서 일부 위탁 의료기관들의 과부하가 걸릴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 때문에 문 닫았던 예방접종센터를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자, 그러면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1차로 화이자를 맞았거든요. 2차도 화이자. 그러면 3차도 화이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접종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mRNA 백신으로, 또 두 번째,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이자로 기본 접종을 마친 앵커는 화이자로 부스터샷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화이자 기본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로, 또 모더나로 1, 2차 접종을 한 사람은 3차도 모더나 접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사전 예약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백신 종류가 mRNA 백신, 괄호 열고 화이자 또는 모더나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화이자 맞았는데 모더나도 가능은 한 건가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화이자 백신 물량이 굉장히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이자로 추가 접종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신 접종한 분들은 어떤 종류를 맞게 되나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모더나 백신이 배정이 되는데요. 예. 다만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해서 맞는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얀센 백신 접종 완료자가 화이자로 추가 접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그러면 1차, 2차를 교차 접종한 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죠?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또 화이자로 2차 교차 접종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이 배정이 됩니다. 물론 잔여 백신 배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역시 모더나를 맞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전에 배정된 백신을 맞아 달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물량이 관건이네요.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더나가 좋더라, 아니다 화이자다라고 하는데 이 백신 종류별로 효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mRNA 백신으로 또 같은 종류의 백신으로 접종한다는 이 원칙만 따르면요. 예.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서 화이자로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의 경우에는 2차 접종만 완료한 사람보다 오미크론 변이를 막아내는 능력이 1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100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는 학생이 하루 평균 78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단체 접종을 신청한 학생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이 다시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이 성인보다 특별히 높지 않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백신을 맞아달라라는 것이죠. 성화성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앞에 손팻말을 든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생명권, 학습권, 자율권 모두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다. 이처럼 청소년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모레부터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접종을 시작합니다. 약 8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 인구의 6.9%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팎의 감염은 급격히 늘어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하루에 1,00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학생 788명이 확진돼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청소년 접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접종률을 높여야 학생이 안전해지고 학습권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소년의 한 40%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접종하지 않을 경우에 감염으로 생길 피해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방역당국은 청소년의 이상 반응이 성인보다 특별히 높지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에 심근염과 심낭염 판정을 받은 것은 총 5건인데 모두 건강을 잘 회복했다는 겁니다. 청소년 접종을 높이려면 방역 패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방역당국이 학부모에게 안전성을 알리며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